국내 마스터즈 마라톤에서 수많은 우승 경력을 보유한 마라토너 정석근님부터 한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을 21년 동안 보유했던 권은주 코치님, 그리고 수많은 러닝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들이 달리기 실력을 올리려면 꼭 해봐야 한다고 말하는 훈련, 바로 언덕 훈련입니다. 언덕을 달리면 평지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지구력과 달리는 힘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수도 아니고 그냥 건강을 위해 달리는 정도인데 굳이 힘들게 언덕 훈련까지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언어가 반드시 언덕을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편안한 조깅만으로도 건강을 관리하는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편하게 달리고 싶다면 언덕 훈련은 분명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7년 동안 꾸준히 달리면서 언덕이 포함된 코스를 자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러너 시절에는 복잡한 훈련 방법보다 그냥 평소 코스에 언덕을 포함해 달리는 것이 체력과 달리기 실력을 높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는데요. 저는 고인찬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언덕 훈련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유명한 경언이 있죠. 달리기를 통해 건강해지고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잘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언덕 훈련은 달리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편하게 느껴지는 훈련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 러닝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 한 번도 언덕 훈련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숨도 많이 차고 다리도 금방 무거워져서 정말 힘들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덕에서는 중력을 이겨내며 몸을 위쪽과 앞쪽으로 밀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지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려지는데 숨은 오히려 더 차고 다리도 더 빠르게 뻐근해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무릎이나 아킬레스건이 아픈 통증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운동 과정의 불편함을 내 체력 안에서 조금씩 이겨내보자는 의미인데요.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달리는 자세가 달라질 정도의 통증은 훈련 효과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리해서 계속 달리지 말고 훈련을 멈추거나 강도를 낮춰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언덕 훈련이라고 하면 가파른 산을 전력으로 뛰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오르막을 반복해서 달리는 방법, 언덕이 포함된 코스를 편하게 달리는 방법, 그리고 트레드밀에 경사를 올려 걷거나 달리는 방법도 모든 언덕 훈련에 포함될 수 있어요. 즉 언덕 훈련은 무조건 빠르게 달리는 훈련이 아니라 경사를 활용해 평지와 다른 자극을 주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언덕 훈련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지구력과 속도 향상입니다. 언덕을 달리기 시작하면 평지보다 속도는 느려지고 숨은 훨씬 더 차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만큼 평지보다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몸은 이런 자극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산소를 사용하는 능력과 지구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결국 평지에서도 같은 속도를 조금 더 편하게 달리거나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언덕 훈련이 평지 훈련보다 무조건 뛰어나거나 언덕만 달리면 실력이 좋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편안한 조깅과 평지에서의 훈련, 그리고 충분한 회복도 여전히 중요하죠. 언덕 훈련은 기존 훈련에 새로운 자극을 더해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하체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이나 쇼츠에서 자주 소개해드리는 내용인데요. 달리기를 더 잘하고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체 근력 운동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덕을 달리게 되면 평지보다 엉덩이와 허벅지,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이 더 강하게 사용되는데요. 또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발목과 무릎, 고관절 주변 근육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즉 언덕 훈련은 단순히 숨만 차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달리기에 필요한 하체 근육에 평지와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 훈련이에요. 특히 따로 시간 내서 하체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평소 러닝 코스에 짧은 언덕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달리면서 하체 근육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언덕 훈련이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을 완전히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러너에게는 달리기와 함께 하체를 자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달리는 힘과 추진력 향상입니다. 짧은 오르막을 강하게 반복해서 달리면 평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저항이 생기는데요. 마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듯 발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짧은 언덕을 달린 뒤 내려오면서 충분히 회복하는 언덕 반복 훈련은 달리기 파워와 추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반복까지 유지할 수 있는 강도로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번째 효과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바로 힘든 순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언덕 훈련은 분명 편안한 훈련은 아닙니다.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훈련이기도 하죠. 저도 언덕을 달릴 때마다 지금도 망설여지고 힘든 건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힘든 언덕을 하나씩 넘고 예전보다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평지에서 편하게 달리면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언덕을 직접 넘고 그 훈련이 일상이 되면서 평지에서 달리는 것이 훨씬 편해졌고 힘든 순간에도 달리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건강은 한 번의 강한 운동보다 꾸준히 움직일 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같은 코스만 같은 속도로 달리다 보면 몸도 그 자극에 적응하고 달리기가 지루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언덕 훈련처럼 조금 새로운 자극을 넣어주면 러닝에 새로운 재미가 생기고 꾸준히 달릴 수 있는 동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덕 훈련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덕 훈련의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무조건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사에서 내 체력에 맞는 속도로 시작하고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록 향상보다 통증과 피로가 먼저 찾아올 수 있어요. 먼저 언덕을 달리기 전에는 바로 오르막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약 10분 정도는 천천히 걷거나 조깅하면서 몸의 온도를 올리고 발목과 종아리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몸이 뻣뻣한 상태에서는 갑자기 오르막을 빠르게 달리면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언덕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짧은 언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달리거나 평소 달리는 코스의 짧은 오르막과 내리막을 포함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언덕을 뛰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중간에 걷거나 오르막 전체를 빠르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같은 속도로 평지를 걸을 때보다 경사가 있는 길을 걷는 것이 하체와 심폐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복할 수 있는 강도로 훈련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오르거나 반복 횟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종아리와 허벅지는 물론 발목과 아킬레스건에도 갑자기 큰 부담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심박수도 빠르게 올라 금방 지치게 되고 자세까지 무너지면서 훈련 효과보다 통증과 피로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속도보다 자세에 집중하고 걷기와 달리기를 섞으면서 몸이 적응하는 것부터 확인한 뒤 거리와 반복 횟수를 조금씩 늘려주세요. 두 번째는 자세에 신경 써주세요. 오르막에서는 허리만 구부리기보다 몸 전체를 발목부터 살짝 앞으로 기울여주세요. 시선은 너무 아래로 떨어뜨리지 말고 내가 달려갈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숨이 차고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개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한 자세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시선을 들어주세요. 언덕 훈련이 익숙해질수록 앞을 바라보는 자세도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보폭은 평지보다 조금 짧게 가져가고 발을 몸의 앞쪽으로 멀리 뻗기보다는 몸 아래쪽에 가깝게 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은 너무 크게 휘두르기보다 짧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고 팔꿈치를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달리는 리듬을 유지하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추진력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멈추지 않는 건데요. 언덕을 강하게 오른 뒤에는 심박수와 호흡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갑자기 멈춰버리면 다리가 더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어지럽고 호흡을 회복하기가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정상에 도착한 뒤에도 바로 멈추기보다는 가볍게 걷거나 천천히 조깅하면서 호흡과 심박수를 서서히 낮춰주세요. 다만 내려올 때는 회복하려고 너무 빠르게 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오르막보다 내리막에서 무릎과 허벅지 앞쪽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폭을 짧게 유지하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말고 처음에는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조깅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회복 구간도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회복하면서 남은 반복도 무리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 맞는 언덕 훈련 코스를 선택하기입니다. 언덕 훈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가파른 코스를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러너에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기준은 약 4에서 6%의 완만한 경사입니다. 하지만 야외에서는 경사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경사도가 몇 %인지 알고 달리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보폭을 조금 줄이면 달리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언덕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대로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달리는 자세가 쉽게 무너지고 보폭이 지나치게 짧아지거나 걷게 될 수 있는데요. 물론 걷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달리는 훈련을 하는데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무릎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덕 훈련의 목적은 가장 가파른 곳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세를 유지하며 반복해서 달릴 수 있는 언덕을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숨은 차지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완만한 언덕부터 시작하고 몸이 적응하면 경사도나 반복 횟수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다섯 번째는 통증이 너무 심하면 멈추는 겁니다. 언덕 훈련은 평지 러닝보다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와 아킬레스건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 중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있거나 통증 때문에 달리는 자세가 달라진다면 바로 강도를 낮추거나 훈련을 멈춰야 합니다. 또 다음날까지 피로와 통증이 심하게 남는다면 반복 횟수와 거리를 줄이고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해요. 운동을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인 거 아시죠? 회복이 충분해야 몸은 훈련 자극에 적응하고 다음 훈련에서도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 수 있어요. 언덕 훈련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부상을 줄이고 오랫동안 러닝을 이어가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아직 언덕을 반복해서 달릴 체력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언덕 훈련은 꼭 빠르게 뛰어야만 효과가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평소 달리는 코스에 완만한 언덕 하나를 포함하거나 오르막에서는 빠르게 걷고 평지에서는 천천히 달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집 근처에 언덕이 없다면 트레드밀에 경사를 조금 올려 빠르게 걷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고요. 처음 언덕 훈련을 시작하는 분들은 다음 순서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1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조깅하며 몸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그 다음 완만한 언덕을 20초에서 30초 정도 빠르게 걷거나 편한 속도로 달립니다. 언덕을 내려올 때는 천천히 걸으며 충분히 회복하고 이 과정을 3번에서 4번만 반복해보세요. 마지막에는 다시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조깅하면서 훈련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달리기에 조금 익숙한 분들은 30초에서 45초 정도의 오르막 달리기를 4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해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지막 반복까지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강도로 달리고 내려올 때는 걷거나 천천히 조깅하면서 충분히 회복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러닝 훈련을 해봤지만 초보러너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복잡한 훈련 계획을 세우기보다 평소 달리는 코스에 완만한 언덕부터 포함할 것 같아요. 언덕 훈련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확한 페이스를 계산하거나 어려운 훈련 용어를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달리는 코스에 짧은 언덕 하나를 넣고 내 체력에 맞게 걷거나 달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무조건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달리지는 마세요.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사에서 내 체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사에서 내 체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고 충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언덕 훈련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반복하면 예전보다 언덕이 편해지고 평지에서 달리는 것도 한결 가벼워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러닝에서는 짧은 언덕 하나를 코스에 포함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제가 소개해드린 훈련 말고도 러닝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던 훈련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러닝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